되었으므로 감사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지금은 시대 다양성에 의해서 저희 평택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에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적 서비스가 어디까지 왔는지, 기여가 또 어디까지 왔는지 이렇게 또 자문을 해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청북에서 하굣길에 안타깝게도 굴착기에 치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러한 우리들이 더 많이 인권에 대해서 대두가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한 우리 평택시에서 다문화 가정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그동안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고, 그 계기로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갈게요. 네, 지금 평택시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택복지재단에서 4월부터 해서 지금 저 서베이 기간이고요. 9월까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평택시 다문화 가정의 뭐 가정 폭력이라든가 이런 상황, 초등학생부터 이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초등학생부터 결혼 이민자, 배우자까지 해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6월 29일 정도에 이제 중간 용역 보고회를 할 계획이고, 9월에 마지막 최종 보고회를 할 계획이고, 또 이제 그 청옥 그 초등학교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족센터에 그 다문화 가족에 대한 그런 가정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하기 위해서 상담사를 1명 더 증원해서 배치한 상황입니다.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편성을 했고요. 이제 추가 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한 가족은 이제 또 그 동생하고 어머니가 잘 심리 상담도 하고 그래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병원에 있는 아이도 이제 치료가 잘 돼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장애가 발생 안 해서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어떤 장애 아동도 또한 실태 조사가 파악이 안 돼 있고, 이번에 그럼 그러한 장애 아동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가 들어가나요? 외국인 장애 다문화 네,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없는 거로 그것도 예, 알고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할 때 그것도 들어가서 같이 함께 조사를 하게 되나요?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의 장애인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야지만 이제 또 우리가 더불어서 장애인 다문화 가족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차별 없이 우리가 함께 병행하고 그거에 대한 시책이 나와야지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질의를. 한번 제가 재단 측하고 한번 그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서베이랑 요 설문조사 거의 들어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만약 얻게 된다면 이번에 용역에서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추가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조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또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영업길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평택시에서도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선제적인 그런 발빠르게 좀 사업들이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 행감 때 그
시정 조치 요구 사항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지도 관리에 대해서 그 후원금 관리대장이 일괄적으로 지역마다 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일괄적으로 통일하게 좀 관리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올해 5월부터 9월 그 사이에 지금 지도 점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점검 나가서 그 부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양식이라든가 관리하는 것들을 좀 그 통일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이거를 강제상은 아니라서 그 권유하거나 뭐 하도록 지도하거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통일성 있게 같이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한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제 그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 한눈에 더욱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고 또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무거운 질의이기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평택역의 개발로 인해서 그 쌈지 성매매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탈성 매매를 위해서 이제 지원 조례도 2021년도에 시에서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은 그분들이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탈성 매매를 위해서 100만 원 안에서의 지원이 있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은 파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1년이라는 지원 정책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짧기 때문에 자립과 자활이 어렵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됐고 또 그 이후로도 자립 지원도 별도로 이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우리 시에서 탈성 매매자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어떤 형식적인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고 또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우리가 함께 이분들이 탈성 매매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개발이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죠? 현재 25년? 아니 2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아마 27, 8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도시 개발 추진단이 있거든요. 네네. 평택역 주변 정비 추진단에서도 좀 생각보다 민간 투자 개발이 늦어져서 좀 지연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짧은 기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모든 사업들이 이제 길어지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그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탈성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에 미흡한 것을 보완하되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자활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있고 우리 조례에도 자활지원센터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설치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자활지원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성 매매자들이 진정으로
이러한 자활지원센터라는 그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을 하고 또한 이들이 본인 스스로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거에 또한 적합하고 내가 또한 나가서 사회에서 창업을 하고 또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자활지원센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자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이 아니고 네네. 평택인권센터 품이라고 해서 네, 팽성 거기는 그렇게 돼 있고 네 거기에서 별도로 지금 네, 이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활지원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이 사업을 네. 위탁 운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외에 지금처럼 자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 모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타 지역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함께 좀 논의를 하고 목적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탈성매매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해야지 되겠다. 그러면 보완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확인해 보고 네네. 저희가 추후 개인적으로 별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 보육관은 여기서 질의를 하고요. 복지관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과장님 몸도 아프신데 혹시 대답에 대한 어떤 조금 자료 미흡이나 이런 부분은 길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강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이 지금 395개가 있습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제가 이제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폐원을 한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이 많아서 예산이 남았습니다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민간하고 가정에 대한 어떤 방안, 그다음에 이제 나아갈 방향성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유보통합이 눈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유보통합이라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중앙부처에서 시작했을 때 같이 시작을 하면 조금 늦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유보통합 같은 경우에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고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육과 관할입니다. 우선은 관할하는 주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혼동이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보통합하게 되면 이제 장점은 공통적인 교육을 하는 게 이제 장점이 되겠고, 단점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사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안이나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저도 유보 통합에 대해서 통합 25년도에 통합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만 전달을 받은 상황이어서 그 방향이나 정책에 대해서 사실 계속 이제 검색은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어떤 방향으로 이게 정책이 펼쳐질지 좀 아는 바가 좀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정책은 지금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거는 당연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고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의 의견을 적극 들으셔서 예상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예상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간담회나 아니면은 어떤 요구하는 사항들, 걱정하는 사항들을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시립 어린이집 현황을 쭉 해가지고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어린이집명, 위치, 정원, 현원, 교직원 수 해가지고 한 칸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업무 보고 받을 때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라고 만들어진 부분이 우리 시립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을 몇 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언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비고란에 좀 첨부가 돼서 한눈에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공개를 해서 학부모님들께서 근거리에 있는 시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 어떤 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면 선택할 때 조금 혼란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신 부분이라 비고란에 한 칸을 더 할애를 해주셔서 넣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한 부분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 그 장애 아동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매번 제가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또 하나 우리 안전공제 올해부터 이제 지원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장기 근속 수당은 예산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도 하고 우선 안전공제가 선행이 됐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계신데 그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해를 됐고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책이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도태를 지금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연 도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공립의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그 이제 공고가 딱 나면 민간 가정에 있는 원장님들이 대부분 신청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신청 자격 조건도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급이 공고가 되면 보통 몇 대 몇으로 경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0.8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국공립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겠네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나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평택으로만 계속 거주지 제한을 둬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나 이렇게 광역으로 풀어야 될 것인지는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봐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저희 자료에 보면 평택시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할 때 우리 그 어린이집 연합회 쪽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좀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얻어낸 다음에 진행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퇴직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선은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준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된 예산을 쓰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행정력이 못 따라주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괜찮을지 아니면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건지 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시 재정을 살펴봤을 때 언제쯤 가능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안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그 지적되는 사항보다는 우리 복지국이 나아갈 방향성이나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나 현장의 고민에 있어서 안을 제시를 해주는 거 위주로 가는데, 혹시라도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이건 현장에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최근 3년 자료를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업무를 보다 보면 경우의 수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범위 안에다라는 이거를 뭐 그렇다고 용납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뒤에를 보면 22페이지를 보면 앞에 21페이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전체 어린이집 그 현황 수에서 보면 그렇게 뭐 비율적으로 상당히 이게 늘었다거나 아니면 아주 정말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행정 청구 및 진행되는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치는 취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22페이지에 지금 행정소송건하고 민사소송건은 이거는 집행부에서 조금 안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났는지 우선 행정소송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좀 어렵거든요. 네, 제가 네. 좀 네.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그 이제 시립 어린이집 원장의 이제 부모 되시는 분께서 토지를 기탁하셔가지고 네. 이제 시립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계속 운영해 온 사안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4년도부터 계속 운영을 해왔. 기부 체납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근데 기부 체납인데 이제 서류상으로는 증여로 해서 돼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립 어린이집을 건립해서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그 시립 어린이집이 그 고덕 국제화지구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곳으로 인근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고도 운영을 하셨었는데요. 그 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21년 12월 24일 변론기일 3차가 있었습니다. 결정 내용은 각하 판결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청구 내용에 보다시피 그 기부 체납하셨던 분들의 이제 그 자부가 되시기 때문에 1세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내려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은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이 이제 우리 그 어린이집 원장님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했을 텐데 굉장히 뭐 빨리 끝났습니다. 1년 안에 끝난 거 보면. 네, 기부하신 분의 의지는 이제 저희가 계속 영유아 보육 사업에 그 토지를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국제화지구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어렵게도 그렇게 계속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갈 부분은 내용은 없죠. 없었습니다. 예. 자, 민사소송건은 지금 청구가 이거는 이제 소유 건물 진입도로에 대한 건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산동에 그 성매매 피해자 쉼터가 있었는데요. 네. 쉼터가 있는 그 말 그대로 진입로가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현재는 저는 폐쇄를 한 상태고 다른 데로 이전을 했고요. 그 진입로를 사용하면서 이제 사용료를 내지 않고 그 개인 소유주한테 내지 않고 이제 사용했다가 시가 그렇게 한 거죠? 네네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소송이 돼서 저희가 210만 원을 지급한 하신 거예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처음에 그 우리가 이런 거를 사용을 할 때는 토지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다 해서 들어오는데 파악을 못 하셨던 부분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무튼 폐쇄하면서 집주인께서 나 사용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거를 해서 그 기간을 다 기간 동안 운영됐던 기간 동안 산정해서 이런 부분은 받았습니다. 서류를 좀 받으실 때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전혀 뭐 이 210만 원이라는 그 시민들의 세금도 그렇지만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부분이 서류 검토 부분에서 미흡함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예절관 이전 건립에 대해서 지금 실시 설계를 5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최근에 이제 용역 저기 실시 설계 업체가 지난달에 선정이 된 거고요. 이제 막 시작을 한 단계이고 한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착공하는 데까지요. 내년 상반기가 착공이 이제 잡혀 있는데 지금 계획에 의해서 아주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된 사례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타당성 조사하고 뭐 공유재산 승인 받고 이러는 시기가 좀 오래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셔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58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 위탁 그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건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장애 아동들에 대한 반이 몇 반이 지금 이제 수용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고란에 그 부탁드린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미리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너무 관행적으로 그냥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보직이 순환보직이시지요? 보통 몇 년 정도 하십니까? 네, 평균적으로? 보통 평균 2년 정도. 2년 동안 순환보직을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직급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이동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읍면동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본청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 이제 상급 보직으로 옮겨 와서 또 다른 직급으로 이제 상향 이제 진급을 하게 되는 시기가 한 2년 정도 하고 있고요. 또 2년 정도 업무를 하고 또 계속 있으면 좋지만 업무적으로 본인 이제 그 이해관계가.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복지국 안에서도 또 다른 부서로 다른 업무의 기회를 줘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관관계 때문에 한 2년 정도면은 자리 이동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을 재위탁하는 게 지금 민간 위탁이 몇 년이죠? 1차가 5년입니다. 5년입니다. 이거 상당히 이것도 저는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위탁을 하면 한 번 더 5년이 주어져서 10년이에요. 이 부분 제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사 기준 같은 경우에도 너무 획일화가 되어져 있어요. 이 심사 기준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그 시설 운영자가 위탁 그 민간 위탁을 받아서 5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서입니다. 근데 이거를 운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이 시설에서 누가 피부로 제일 많이 느낄까요? 네, 학부모와 교직원. 아니죠. 아이들이죠. 아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느낍니다. 그런데 네, 느끼는데 이제 아이들은 표현을 할 수가 할 수 없습니다. 없어서. 네. 아이들이 선생님 좋아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심사 기준표에 지금 가장 기본적인 아까 공신력, 재정 능력, 뭐 운영 계획, 운영체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학부모님이세요. 그럼 심사 기준표에 이 부분이 첨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제가 이제 기억하는 바로는 이제 전에는 그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할 때 이제 보육정책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있어서 그 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별로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저희가 학부모 의견을 좀 듣고
그 내용을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보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가에서 정성 평가도 있고 정량 평가도 있고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그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도 충족을 해야 되고 교사도 충족을 해야 되고 아이 학부모가 다 충족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 기준표에는 그 네 박자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 결과 지적 조치 결과를 쭉 보면 재무회계 관리 부적정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지금 많아요. 지금 61페이지 한 페이지에서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5건입니다. 12개 중에서 5건이에요. 뒤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회계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했을 때는 줌으로 해가지고 원장님들이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았고 노무사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정보 소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 몰라서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감사 지적 건수에 비해서 비율이 높습니다.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조력자로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CCTV에 대해서 예산이 또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그 CCTV 관리 기준 위반이 상당히 많아요. 어느 부분입니까 이런 이런 경우에는 녹화가 네. 예, 기기 오작동이라든가 이래서 녹화가 좀 며칠 분 정도 빠졌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 관리 감독을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이 주기적으로 이게 녹화가 다 되고 있는지 일지 대장까지 쓰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의무인가요? 네, 의무사항인데 네.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예,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네. 왜냐면 뭐 가정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뭐 반을 맡고 계신 경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반 시정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내려져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희가 지난 4월에도 직무교육을 했을 때도 이 부분은 강조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원장님들은 어떤 대답을 하셔요? 모르셨다고 하시죠. 왜냐면 그거를 매번 확인하셔야 되는데 좀 시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쁘시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세요. 맞습니다. 이거를 악의적으로 하시는 원장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안전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면 본인들이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다 아시는 분들이 그 원장님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지침이나 이런 거에 좀 내려보내주세요. 한 번 더. 사실은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이번에 이제 어린이날 행사를 맨 처음에 아까 우리 아동복지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천시를 대비해서 행사를 진행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비가 온다는 이야기에 있어서 실내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집 연합회, 유치원 연합회가 나서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걸 보면서 과연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예산은 그 예산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은 송년회 이런 데 이제 쓰여진 예산인데 과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그 강당에 모여서 교육을 받고 리조트로 떠나서 운영자 토론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갔었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날 이루어졌던 22년 6월 16일 날 17일 날 있었던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설명해 주실 수는 없으실 것 같고 그거는 좀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짜임새가 잘 짜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인원수에 비해서도 그렇고 알맞게 짜여진 건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자, 2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을 하셨어요. 2천만 원을 가지고 경남 통영시에서 1박 2일을 갔는데 이 52명이 가면서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썼습니다. 그쵸?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셨는데 예산액은 2천만 원이고 지금 이제 주요 내용은 유보 통합 대비 어린이집 운영 방향 모색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어떤 것들이 토론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워크샵 가셔가지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물을 이제 정산서 올라오면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정산서가 2개월 안에 올라오죠? 네, 아무튼 정산서 올라오면 저희가 아까 전 자료랑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유보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분명히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요 내용에 유보통합 대비 운영 모색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자료는 좀 궁금했었습니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모이셔서도 아마 한숨만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행정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 시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평택 성폭력 상담소, 평택 가정폭력 상담소 뭐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후원금이 있어요. 비지정 후원금 같은 경우엔 지금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지금 올해 작년부터 운영이 돼서 올해 지도 점검 나가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는 좀 사용 내역 같은 건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21년도에도 두레방 쉼터 같은 경우는 357만 원이 들어왔고 22년도에는 87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23년도에는 지금 1분기밖에 안 지났는데 많이 들어왔어요. 725만 원. 그러면 이제 점차 이제 사람들의 시민들의 관심도 있고 후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는 이야기인데 비지정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쓸 수 있는 계정이 많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감독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시고 자료 요구에 있어서 언제 저희들도 할지 모르니까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6페이지 평택시 가족센터 해가지고 쭉 주요 사업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사업을 평택시 가족센터에서 위임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사업을 내가 꼭 해내겠다. 이 사업 이 기간에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무언가를 내가 할 의욕이 있고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이 공모 사업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외부 공모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보조금에 치우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모 사업을 한 대하고 하지 않은 대하고 우리들이 결과 보거나 아니면은 재위탁을 할 때 어떤 가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외부 공모 사업은 저도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생적으로 어떤 나아갈 방향성이나 아니면은 시에서 미처 채워주지 않는 부분은 공모를 해서 갖고 오셔서 사업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열심인데는 조금 더 가점을 주시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지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지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는 이게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300만 원짜리 하나만 내면은요 A4 용지 100장이에요 서류가. 보조사업이라는 게 사업은 잘할 수 있는데 정산이 또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서포트를 좀 해주시고 뭐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는 아니겠지만 뭐 방법은 다 아실 것 같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8페이지) 창의체험관. 저 같은 경우는 창의체험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간담회도 또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현장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우리 도서관하고 체험관 건립 추진은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항상 긴장의 끈은 네. 놓지 않고 계신 거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아까 이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셔서 잘 준비해서 정말로 우리 평택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들어오면 다시 들어올 그게 이제 확장이 되기까지는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프로그램도 해놓고 적어도 한 5, 6년 이상은 쓰고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느껴진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시설을 사용할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율도 할 때는 하시고 아니면은 반영하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도 피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기본은 소통이다. 이거를 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쓰실 건 아니시잖아요. 장차 저희 혹시라도 이제 손자, 손녀가. 네, 그럼요. 저희 그렇죠. 네. 그 마음으로 하신다면 믿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타 시군구에 가면. 하지만 뭐 지금 이제라도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2025년이면은 뭐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기대도 큰데 워낙 같이 들어가는데 이제 박물관이나 우리 뭐 예술회관까지 있기 때문에 그 기대는 시민들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79페이지) 아까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을 여기서도 다 함께 돌봄센터 지금 1호점에서 저희가 8호점까지 있었죠. 네, 7호 그러니까 7호점까지 하고 최근에 8호점 예, 예. 이제 공모에 지금 위탁 들어가죠. 위탁 계약했습니다. 선정됐죠. 네, 네. 지금 저희 보면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아동복지법 44조 제 2조 1항에 따라서 이제 2제 1항이죠. 44조 2제 1항에 따라서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거는 뭐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7조 기능에서 사망이 조금 궁금합니다.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긴급 상황 시 야간에 돌봐주는 부분들이. 지금 그거는 파악이 안 돼서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뭐 자료를 주시면 제가 또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사실은 가장 그 등하교 하면서 전후에 맡기는 거는 직장에 일찍 나가고 퇴근이 늦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퇴근이 더 늦을 때 만약에 아이가 둘이 있을 경우 하나가 아프고 아빠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 엄마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둘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저희가 출산율 높이는 데도 일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일 때, 셋일 때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서 보호해줄 수만 있다라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되고 이것 때문에 낳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안 낳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어떤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지 그러면 제9호, 제10호가 생길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접을 보거나 의견서를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됐을 때 그분들이 이거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조항이 단서 조항으로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붙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단서 조항은 없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은 좀 단서정에 붙여서 좀 더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편안함이나 돌봄 서비스의 만족도가 좀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제가 7호점 말씀드렸고 8호점 이제 위탁 선정이 됐는데 지금 전체를 보면 다 운영하는 데서 운영을 해가지고 원장님들을 파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평택에 이제 계속적으로 2025년까지 몇 개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4년, 5년, 6년까지 이게 총 저희 34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되고 시에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의 어떤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 홍보가 좀 돼서 할 수 있는 평택 시민들이 조금 많이 좀 들어와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훑고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서 다양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은 많은 사람 의견을 들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다름 속에서 어떤 계획을 찾고 우리가 방향성을 찾아갈 때 우리가 이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에 맞게 그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교육 환경에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조금 봉사자로서 이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05페이지. 지금 아동학대 신고 현황이 이제 쭉 있는데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시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사무실에 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실이 또 따로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잘 꾸려졌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하는 부분이 엿보여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하지만 이런 그 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뭐 엄마로서 부모로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 똑같을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22년도에 1월 달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27건이 들어왔습니다. 1월 달만 해도.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 적지 않고 3월 달 가지고 쭉 왔는데 최초 신고자가 보통 방임 같은 거는 어느 분이 신고를 합니까? 주위 분들이십니까? 아니면은 교육계에 계신 선생님들이십니까? 이 방임에 대한 거는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고요.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 본인이 부모를 신고하는 경우가 80%가 넘는 걸로. 아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 보통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교사분들도 다 주위분들이 네, 이제 의무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이 이제 신고를 하시면 가서 이제 확인해 보면 뭐 그 신체 학대가 아니더라도 방임인 경우들이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방임, 뭐 신체 학대 이렇게 또 포함해 가지고서는 이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늘어나고 있나요? 신고 건수가? 지금 재작년에 비해서 사실은 작년도에 약간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주 반가운 거네요. 지금 이제 이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방임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있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그 성학대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 파견이 돼서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보통 이제 집중적으로 할 텐데 이런 사례들이 되면은 이 아이들은 분리 조치가 당연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진행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조사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분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을 하고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즉각 분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대 피아동 쉼터가 남아 쉼터, 여아 쉼터가 쉼터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하고 이제 많이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야곱의 집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한 5일 이내에서 지원을 받기로 이제 다 그 협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친인척으로 가는 사례는 어떤 사례들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선은 그러니까 친인척으로 갈 데가 없는 아동은 시설을 가는 거고 이제 친인척이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친인척한테로 가정 위탁으로 보호를 하게끔 그렇게 가장 되어 있죠. 네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후에 저희가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의뢰를 해서 거기서 사례 관리하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설로 간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분리보호 해가지고 이런 건 이제 심각하다는 건데 이런 아이들이 다시 한번 반복된 사례들이 집계가 좀 되고 있나요? 그 재학대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시설로 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지금 조사 중인 것도 상당히 많아요. 2023년도에는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들어온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23년도에. 지금 22년도에는 총 425건이고요. 23년도에는 106건입니다. 그 중에서 41건은 이제 조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학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는 373건, 그다음에 일반 사례로 이제 학대가 아니라 일반 사례로 판단한 게 117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373건 중에서 원가정보 이제 분리 안 해도 되는 아동인 경우에는 304건, 그리고 분리보 등으로 해가지고선 69건이 이제 분리보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저기 시설보가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긴급한 경우에 이제 시설로 분리보를 하고는 있는데 시설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어렵죠.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네. 인원이 오버가 되면 넘치면 타 시군구로 지금 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타 시군구로 간 사례가 뭐 많진 않았지만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나가 또 오픈을 하면서 뭐 여성, 남성, 여자, 남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시설에 지금 학대 피아동 쉼터에는 그러니까 남아 쉼터는 5명, 여아 쉼터는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고민이 사실은 안 해야 되는데, 뭐 아이들이 스스로, 초등학교 학생 아이들은 본인 스스로가 신청 접수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겪고 났을 때 오는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거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우리 심리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꾸준한 모니터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음에는 조금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평택 시민들 전체가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어지고 나서 좋지 않은 것보다는 주위에 관심 있게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18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